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확인했더니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버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TQQQ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지금 이 순간 270억 달러, 한화로 약 37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레버리지 ETF, 80%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품에 왜 37조 원이 몰려 있을까요? 무지해서?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조를 모르고 들어간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TQQQ를 쳐보십시오. 연관 검색어가 위험, 도박, 파산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절대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 변동성 잠식 때문에 결국 영원이 된다. 이 말들 TQQQ 한 번이라도 검색해본 분이라면 수십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끝나면 그 말들이 얼마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도 괜찮습니다. 가장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기초부터 쌓겠습니다. TQQQ를 이해하려면 세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주식, 지수, ETF,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 조각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산다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을 내가 갖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그 조각의 가치가 올라가고 못 되면 내려갑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잠깐 참아주십시오. 이 기초가 나중에 TQQQ의 핵심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회사가 수천 개 있습니다. 하나하나 고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수입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한데 묶어서 전체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것, 반평균 성적표 같은 겁니다. 나스닥 100이 바로 이런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 미국 기술주의 황제들이 모인 성적표, 1985년 출범 이후 연평균 약 13.9%의 수익률, S&P 500의 약 10%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숫자일 뿐이라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하나하나 고르는 대신 과일 세트를 사는 것. QQQ가 나스닥 100을 담은 ETF입니다. 1999년 출시. 나스닥 100이 1% 오르면 QQQ도 1% 오릅니다. 자, 이제 TQQQ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후 QQQ가 나스닥 100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면 TQQQ는 그 움직임을 3배로 확대합니다. 정식 명칭 ProShares Ultra Pro QQQ. 2010년에 태어났습니다. 나스닥 100이 1% 오르면 TQQQ는 3% 오릅니다. 1% 내리면 3% 내립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라는 뜻으로 내 돈 100만 원으로 300만 원어치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운용보수 0.86%. QQQ의 0.2%보다 높지만 이 정도 비용으로 3배의 시장 효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일간 수익률 3배, 월간 3배가 아닙니다. 연간 3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루. 이 한 단어를 이해하면 TQQQ의 90%를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단어를 무시하면 여러분 계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3배를 만들까요? TQQQ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층은 실제 주식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80%를 나스닥 구성 종목에 직접 투자합니다. 두 번째 층이 핵심입니다. 파생상품, 그 중에서도 스왑이라는 계약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TQQQ 운용사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에게 우리가 이자를 줄 테니 당신은 우리에게 나스닥 100의 수익률을 줘라 라고 계약하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 스왑을 여러 개 쌓으면 내 돈의 3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TQQQ가 파산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스왑 상대방이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시에테 제네랄입니다. TQQQ가 파산하려면 이 은행들이 먼저 파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들이 동시에 파산하면 그건 TQQQ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TQQQ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TQQQ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른 채 TQQQ를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박입니다. 1일 리밸런싱. 리밸런싱이란 비율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매일 장이 끝나면 정확히 3배를 유지하도록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TQQQ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TQQQ는 파생 상품으로 300만 원어치의 나스닥 100 효과를 만듭니다. 레버리지 비율 정확히 3배. 첫째 날, 나스닥 100이 2% 올랐습니다. 300만 원의 2%는 6만 원. 여러분의 자산은 106만 원. 수익률 6%. 정확히 3배. 여기까지는 직관적입니다. 문제는 장이 끝난 후입니다. 자산이 106만 원이 됐으니 내일도 3배를 유지하려면 나스닥 100에 대한 노출이 318만 원이어야 합니다. 106만 원의 3배.
그런데 지금은 306만 원입니다. 이 차이 12만 원만큼 추가로 스왑을 삽니다. 올랐을 때는 더 사고 내렸을 때는 더 팝니다. 매일 장이 끝나는 오후 4시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 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왜 중요하냐? 같은 리밸런싱이 시장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추세장, 시장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오르는 상황. 이때 리밸런싱은 복리,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눈덩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010년 출시 이후 QQQ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입니다. 단순 3배면 60%여야 합니다. TQQQ의 실제 연평균 수익률은 약 36에서 41%. 봐라, 3배가 아니잖아. 그런데 잠깐, 36에서 41%의 연평균 수익률이면 $10,000가 14년 만에 약 $150만 이상이 됩니다. 수익률 14,000% 이상. 같은 기간 QQQ 수익률은 약 1,500%. TQQQ가 QQQ의 약 9배, 3배 레버리지가 9배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횡보장입니다.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 100만 원으로 시작. 첫째 날 나스닥 플러스 10%, TQQQ 플러스 30%, 자산 130만 원. 둘째 날 나스닥 마이너스 10%, TQQQ 마이너스 30%. 130만 원의 30%는 39만 원, 자산 91만 원. 나스닥은 플러스 10% 후 마이너스 10%이면 1%만 잃었습니다. 그런데 TQQQ는 9%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변동성 잠식, 영어로 volatility decay입니다. 시장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때 레버리지 상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현상. 올랐을 때 더 사고 내렸을 때 더 팔았으니 리밸런싱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가 된 겁니다. 추세장에서 영웅이었던 메커니즘이 횡보장에서는 적이 됩니다. DC 인사이드 나스닥 갤러리에서 한 유저가 이렇게 썼습니다. QQQ가 10년간 10배 오를 동안 TQQQ는 200배가 올랐다.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80%도 찍고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건 맞아. 200배의 수익과 마이너스 80%의 낙폭. 둘 다 같은 상품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경험하느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퍼진 거짓말을 하나 깨겠습니다. 변동성 잠식 때문에 TQQQ는 장기 보유하면 결국 영원이 된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거짓입니다. 변동성 잠식은 영원으로 수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횡보 구간에서 기초지수 대비 더 많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횡보만 합니까? 나스닥 100은 1985년 이래 연평균 약 13.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뜻입니다. 추세가 있으면 복리 효과가 변동성 잠식을 압도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르는 한, 나스닥 100이 영원히 횡보한다는 것은 애플이 더 이상 아이폰을 팔지 않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지 않고,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접고, 구글이 검색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베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도박 아닙니까? 그러면 TQQQ의 진짜 위험은 뭘까요? 변동성 잠식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TQQQ의 출시 이후 최대 낙폭, 전문 용어로 MDD, 가장 높았던 시점에서 가장 낮았던 시점까지 얼마나 떨어졌느냐? 마이너스 81.7%. 인플레이션 베어 마켓, 물가가 치솟으며 주식시장 전체가 오래 하락했던 시기에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35% 빠졌을 때 TQQQ는 마이너스 79%가 넘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돈 100만 원이 1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3배 레버리지의 진짜 공포입니다. 변동성 잠식 따위가 아닙니다. 내 돈 80%가 증발하는 경험. 이것을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유일한 질문입니다. 말모아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1년 6개월간의 TQQQ 실투자 후기를 올렸습니다. 2021년 10월에 매수해서 2022년 베어마켓을 정통으로 맞은 분입니다. 제 계좌에 2021년 11월에 찍혔던 금액의 60%가 사라진 시점도 있었습니다. 계좌의 60%가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경험. TQQQ 들고 계신 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짜 계획 없이는 다가가지 말아야 할 게 레버리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결론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도박과 투자의 경계선. 계획 없이 TQQQ를 사는 것은 도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도박입니다. 계획 없이 부동산을 사는 것도 도박입니다. 도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같은 상품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2016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백테스트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전략이 어떤 성과를 냈을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2018년 4분기 급락,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2024년 빅스 스파이크, 2025년 관세 전쟁, 평화로운 날이 더 적었던 10년입니다. 먼저 TQQQ 단순 보유 3만 달러로 시작해서 10년 후 약 76만 달러, 연평균 38.3%,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81.7%입니다. 3만 달러가 한때 5,500달러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QQQ 단순 보유 3만 달러가 약 18만 2천 달러, 연평균 19.8%, 최대 낙폭 마이너스 35.1%, 훨씬 편안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TQQQ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TQQQ인데 전략 하나를 입히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필터,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이은 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면 최근 200일간의 평균 가격. 주가가 이 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QQQ가 200일선 위에 있을 때만 TQQQ를 보유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방어 모드로 전환하는 전략. 같은 3만 달러로 시작해서 10년 후 약 214만 2천 달러, 연평균 56.7%,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48.9%, 단순 보유의 마이너스 81.7%에서 마이너스 48.0%로 낙폭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익은 3.5배로 늘었고요. 여기에 변동성 방어와 채권 모멘텀 같은 추가 장치를 결합하면 3만 달러가 약 331만 9천 달러, 연평균 60.3%, 최대 낙폭 마이너스 38.0%.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략이 있는 TQQQ는 단순 보유 대비 수익 4.4배, 낙폭은 절반 이하입니다. 같은 상품입니다. 같은 TQQQ입니다. 달라진 것은 전략의 유무뿐입니다. 숫자만 보면 전략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 상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2020년 코로나 폭락,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TQQQ 단순 보유 마이너스 69.8%, 12.3이 됐습니다. 전략 적용 시 마이너스 27.7%, 아픕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직후 반등 5개월, 전략 플러스 161.3%, 단순 보유 플러스 270.4%, 반등에서는 단순 보유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합니다. 3배를 풀로 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 보유는 마이너스 60.8%를 먼저 맞고 플러스 270.4%를 벌었습니다. 전략은 마이너스 27.7%를 맞고 플러스 161.3%를 벌었습니다. 최종 자산은 전략이 더 큽니다. 왜? 덜 잃으면 더 빨리 복구됩니다. 방어가 공격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리의 비밀입니다. 2025년 관세 전쟁, 가장 최근의 위기. TQQQ 단순 보유 플러스 29.1%, 최대 낙폭 마이너스 56.8%, 전략 플러스 50.5%, 최대 낙폭 마이너스 23.5%, 같은 기간, 같은 시장, 같은 TQQQ. 전략 하나의 차이가 수익률 1.7배, 낙폭 2.4분의 1. 이쯤 되면 전략이 뭔데?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Reddit RLTS 커뮤니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입니다. 한쪽. 단순히 사서 들고 있기만 해도 2010년 이후 1만 4,000% 이상의 수익이 났다. 이것보다 나은 투자가 어딨냐. 반대쪽. 2022년에 마이너스 79% 맞았을 때도 그 말이 나왔냐. 그리고 가장 건설적인 의견은 항상 이겁니다. TQQQ 자체는 도구일 뿐이다.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가면 레버리지든 뭐든 도박이다. 여러분은 이 세 의견 중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 번째에 동의하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QQQ는 도박인가 투자인가? 답은 이겁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도박입니다. 확률을 계산하고 배팅 사이즈를 조절하고 불리한 게임에서는 빠지는 것. 그것은 카지노의 하우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항상 이깁니다. TQQQ에서 하우스가 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초지수의 장기 방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은 41년간 연평균 13.9% 올랐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되는 한 3배 레버리지의 복리 효과는 변동성 잠식을 이깁니다. 이 추세를 믿지 못한다면 TQQQ는 물론 QQQ도 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최대 낙폭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TQQQ는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80%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의 80%가 사라져도 견딜 수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비중을 줄이거나 방어 전략을 함께 써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의 깊이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싸 보여서 샀다는 전략이 아닙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얼마를 넣을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앞서 본 데이터가 보여주듯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단 하나의 필터만으로도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완벽한 전략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없으면 3배 레버리지는 감정의 3배 증폭기가 됩니다. 공포도 3배, 탐욕도 3배. 그리고 인간은 공포와 탐욕 앞에서 항상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파생 상품으로 레버리지를 만들고 매일 리밸런싱합니다. 추세장에서는 복리가 극대화되고 횡보장에서는 변동성 잠식이 발생합니다. 최대 낙폭은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80%를 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조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칼은 요리사에게는 도구이고 아이에게는 위험물입니다. 도박이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스닥 100은 41년간 우상향했습니다. 미국 기술 혁신의 역사가 이 지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면 3배 레버리지의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단순 보유 시 마이너스 81.7%였던 최대 낙폭이 전략 적용 시 마이너스 38.9%까지 줄어든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TQQQ 앞에서 두려운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두려움은 경계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가진 투자자가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구조입니다. 이 채널은 매 에피소드마다 이 수준의 분석을 합니다. 시장 시황, 전략 검증, 리스크 분석. 유튜브에서 TQQQ 사세요, 파세요를 외치는 채널은 많습니다. 이 채널은 왜 사야 하는지, 왜 팔아야 하는지 그 근거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고 싶은 분들 구독해두시면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